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 NFT의 기본 개념과 법률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NFT는 그 새로 생겨난 개념인 만큼 아직 그 해결되지 않았거나 또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NFT는 그 디지털 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히 저작권과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쟁점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NFT에 관한 영상을 올릴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지침을 관련 법률과 또 Q&A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NFT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FT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죠. 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원본 소유 증명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NFT 성질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은 NFT를 가지고 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NFT-된 그 콘텐츠에 대하여 이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각각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는 그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러한 그 권리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이제 영어로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NFT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만은 그 하나의 토큰에 고유한 인식값을 담고 있어서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그 디지털 콘텐츠나 가상자산, 암호화폐 같은 것이죠. 그것과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그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게임이나 예술품, 부동산 같은 그런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소유권과 또 판매 이력 같은 그 관련 정보가 모두 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가 있어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암호화폐를 비롯한 이 가상자산은 그 발행처가 같으면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NFT는 이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담고 있어서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일한 발행기관이 발행한 비트코인은 한 개당 가격이 모두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되면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값을 갖게 됩니다. 최근 NFT가 이 가상자산 열풍을 타고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NFT는 그 2017년 그 스타트업 회사인 데퍼랩스라는 회사가 개발한 크립토키티가 그 시초라고 합니다. 크립토키티는 그 유저가 NFT 속성을 가진 고양이들을 양육하고 교배해서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특히 2017년 말에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 크립토키티를 개발했던 데퍼랩스라는 회사는 2020년부터는 미국 프로농구 NBA와 손잡고 NFT 거래 플랫폼인 NBA 톱샷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유저들이 그 NBA 유명 농구 선수들의 그 하이라이트 장면, 이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데퍼랩스는 NBA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콘텐츠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된 숫자, 이것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한된 숫자만큼만 NFT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그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이런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플이라는 그 디지털 아티스트가 NFT로 만든 10초짜리 그 비디오 클립 모임, 이것이 그 2021년 2월에 NFT 거래소에서 6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4억 원
이 정도의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또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앨런 머스크. 이 앨런 머스크의 아내인 그 그라임스, 이 사람이 이제 뭐 가수라고 하는데요. 그 2021년 3월에 NFT 기술이 적용된 워님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올렸는데 20분 만에 5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억 원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자, 이 NFT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물건은 대체물과 부대체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체물이란 것은 거래를 할 때 그 물건의 개성이 중요하지가 않아서 서로 이제 바꾸어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분량의 물건으로 바꾸더라도 영향이 없는 물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폐입니다. 5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내 지갑에 있는 만 원짜리 지폐 5장으로 지불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 원짜리 지폐 5장을 빌려서 지불을 하든 상관이 없죠. 또 쌀이나 밀 같은 곡물, 또 석유 같은 원료도 대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 오대쌀 10kg을 구입한다. 그럴 때 어떤 정미소에서 생산한 것이든 이 종류, 즉 철원 오대쌀이라는 종류와 그 다음에 품질, 상등품, 중등품, 그리고 분량, 10kg면 10kg, 이 분량만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철원 오대쌀 같은 거는 대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암호화폐도 대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그 비트코인이 어느 지갑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어떤 그 지폐이든 5달러는 5달러의 교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1비트코인은 그것이 어떤 지갑에서 나왔든 1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집니다. 반면에 부대체물이란 것은 대체성이 없는 물건, 즉 물건을 바꾸게 되면 거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동품이라든가 예술작품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이에 반해서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상관없이 거래 당사자의 의사, 즉 주관적 의사에 따라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특정물과 불특정물로 구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체물과 부대체물, 이거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고요. 특정물과 불특정물, 이거는 이제 그 거래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물건이 그 객관적 성질은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거래하는 당사자가 그 대체물 중에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특정해서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특정된 물건은 원래 성격 자체는 대체물이지만 그 거래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철원 오대쌀 10kg,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는 대체물이죠. 그런데 이 오대쌀을 거래하는 A와 B, 이 두 사람의 당사자가 반드시 A의 창고에 있는 다른 오대쌀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10kg, 요 항아리에 담겨있는 10kg를 특정해서 구매하기로 약정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오대쌀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특정한 어떤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10kg, 자, 요것을 구매한다고 할 때,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오대쌀 10kg는 비록 그 객관적인 성질 자체는 대체물이지만은 이 거래에서는 특정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대체물이지만은 어떤 특정한 거래에서는 특정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그 두 개의 NFT가 종류와 품질 또 용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바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NFT는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NFT를 다른 NFT로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A라는 NFT를 거래하기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B라는 NFT를 대신 줄 수 없는 것이죠.
비록 A라는 NFT와 B라는 NFT가 그 종류와 품질 또 용량이 같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NFT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콘텐츠에도 원본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그 복제하는데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죠. 또 큰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복제가 가능한데 또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를 해도 그 원본과 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점은 디지털 콘텐츠가 아날로그 콘텐츠와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아날로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책, 이런 이제 책을 그 복사기로 복사를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계속해서 복사기를 작동해야 하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대량으로 복제를 하는 것이 아주 불편하죠. 또 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원본과 같은 품질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디지털 콘텐츠로 된 전자책, 우리가 이북이라고 하죠. 이것은 그 순식간에 대량 복제가 가능하죠. 그 복제된 파일이나 원본 파일이나 또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콘텐츠는 대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아날로그 콘텐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미술 저작물, 우리가 흔히 미술 저작물 등 하면은 미술 저작물과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을 말하는데요. 이런 그 작품들은 그 원본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대체물, 대체할 수 없는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원본, 우리가 흔히 원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본이란 그럼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본의 개념을 알려면은 먼저 그 저작물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컨텐츠를 말하는데요. 그 표현이 맨 처음 고정된 유체물, 물건을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최초로 어떤 캔버스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최초로 고정된 그 캔버스가 원본이 되는 것이죠. 그 원본을 가지고 다시 인쇄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거나 복사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를 해서 이제 동일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동일한 것을 이제 복제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본과 대비되는 개념이 복제물이죠. 우리가 흔히 불법 복제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 것을 불법 복제물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 디지털 콘텐츠는 이 원본과 복제물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물입니다. 그러나 그 디지털 콘텐츠, 예를 들어서 어떤 디지털 이미지를 이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만들게 되면 그 이미지를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NF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물인 디지털 콘텐츠를 부대체물로 그 성질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원본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NFT를 통해서 콘텐츠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공개하고 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 NFT는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거래 내역이 검증되는 고유한 디지털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이 NFT에는 출처, 또 원작자로부터 현재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그 소유권이 쭉 넘어간 그 이력, 그리고 희소성의 정도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네트워크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그 공개성과 또 투명성 때문에 위전화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는 그 자산, 그 프로퍼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데 확실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는 그 원본과 복제물의 구별이 어려웠던 디지털 콘텐츠에다가 원본이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기록이 블록체인 위에 남기 때문에 무단 복제 같은 불법 행위를 추적하고 단속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또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NFT를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콘텐츠가 NFT를 통해서 복제가 불가능한 유일성을 가지는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NFT가 디지털 콘텐츠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혁신 상품이 되게 된 것이죠. 어떤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 작품 같은 아날로그 미술 저작물은 원본과 복제의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 디지털 아트 분야는 그 디지털 파일 형태로 된 작품이기 때문에 원본과 복제물이 구별이 어렵습니다. 또 원래 원본 개념이 있던 미술 작품도 그 작품을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들면 역시 원본과 복제물의 구별이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 NFT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분명한 원본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최근 NFT 거래가 주로 미술 작품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NFT가 적용되는 영역은 단순히 미술품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향후 미술품 시장은 전체 NFT 시장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NFT는 미술품과 연결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당장 그 미술품 쪽으로 이 NFT의 거래가 몰리고 있지만 조만간 NFT는 그 미술품을 넘어서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콘텐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유명한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NFT는 재능을 암호화폐화한 것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말을 차용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NFT는 IP, 즉 지적 재산을 암호화폐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 재산을 어떤 이제 그 독자성을 원본성을 이렇게 부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그 원본성을 부여함으로써 이 지적 재산 자체가 하나의 가상 자산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NFT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그 NFT의 법률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